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딸아이 승진을 축하하려고 정성껏 준비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딸이 저한테 냉동밥 데워 드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그 딸이 제 집에 와서 똑같이 냉동밥을 받아 먹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미라입니다. 올해 58이고 경상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딸 윤정이 하나 있어요. 32살인데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위 현우는 35이고 회사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바치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 순자 언니가 달려와서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미라야, 내 딸 승진했다며? 뉴스에 나왔더라고.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 정말 지역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행 윤정 대리 최연소 과장 승진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과장이 된 거였어요. 바로 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더라고요. 아마 축하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런 좋은 날에는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뒷마당에서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하고 갓 담근 장아찌를 챙겼어요. 그리고 축하 선물로 소고기도 이근이나 샀습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한우였는데 딸 승진 축하니까 아낌없이 샀죠.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라야, 어디 가냐? 윤정이 승진해서 서울 가서 축하밥 해주러 가요. 어머, 그럼 미리 연락하고 가지. 괜찮아요. 깜짝 축하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부랴부랴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딸 얼굴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지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윤정이가 좋아할 메뉴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갔습니다. 소고기 미역국도 끓여주고 김치찌개도 해주고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서울 딸네 아파트에 도착한 게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현우가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장모님, 왜 갑자기? 윤정이 어디 있냐? 승진 축하하러 왔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윤정이가 나와서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기는커녕 곤란한 얼굴을 했어요.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축하 모임 있는데.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잖냐. 모임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우가 더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솔직히 이런 불쑥 방문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가슴이 뜨끔했지만 참고 웃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맛있는 것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금방 해줄게. 장아찌며 김치며 소고기까지 꺼내 보였는데 윤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은 이런 짠 음식 잘 안 먹어요. 몸에도 안 좋고.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담근 건데. 됐어요. 엄마는 냉장고에 반찬 많으니까 냉동밥 데워 드세요.
저희는 나가야 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멍해졌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려와서 딸 승진 축하해 주겠다는 엄마한테 냉동밥 데워 먹으라니. 그것도 자기들은 나가버린다면서 말이죠. 그럼 언제 돌아올 거냐? 늦을 거예요. 엄마는 일찍 주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반찬들이 많더라고요. 다 사서 온 것들이었지만요.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뭐 하러 왔나 싶었어요. 밤늦게 들어온 윤정이와 현우는 취해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다 들렸습니다. 엄마는 왜 갑자기 와서 우리 계획 다 망치냐? 쉿, 들려.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잠이 확 깨더라고요. 딸이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정성껏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윤정이가 한 숟갈만 뜨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이런 국은 잘 안 먹어요. 간단한 게 더 나아요. 현우는 젓가락을 놓으며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촌스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에도 둘이 외식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아서 제가 가져간 장아찌와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사흘째 되던 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짐을 쌌습니다. 나 내려간다. 벌써요? 더 계시다 가세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왔구나. 딸에게는 이미 엄마가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하면서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윤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현우 출장 때문에 부산 쪽으로 가는데 집에서 며칠 쉬면 안 될까요?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 싶었어요. 이틀 동안 집 안팎을 정리하고 윤정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치조림 재료를 샀습니다. 현우 입맛에도 맞춰보려고 삼겹살까지 준비했죠. 저녁 무렵 택시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갔는데 둘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윤정이가 갈치를 한 젓가락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엄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다고 했던 그 갈치조림이었는데 현우는 아예 갈치를 건드리지도 않고 김치만 먹었습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속이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음식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나? 예전에는 윤정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콩나물도 넣고 두부도 넣어서 시원하게 끓였어요. 계란말이까지 부쳐놓고 밥상을 차렸는데 윤정이가 식탁에 앉더니 또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침에 이런 거 먹으면 너무 무거워요. 서울에서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게 보통이라면서 토스트 같은 게 없냐고 묻더라고요. 현우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식사는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끓인 찌개가 부담스럽다니. 그래도 억지로 한 그릇씩은 먹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먹는 내내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점심때는 더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줬더니 윤정이가 물을 한 컵 더 달라고 했어요. 너무 짜서 못 먹겠다면서 물을 타서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아예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싱겁게 먹는 게 습관이라서 이건 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먹고 살던 김치찌개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한다면서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구워줬습니다. 현우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고기도 비싼 걸로 골라서 양념까지 발라가며 정성껏 구웠어요. 그런데 막상 구워주니 또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름진 음식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살아? 샐러드나 가벼운 음식이 더 좋다면서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드. 음식에 무슨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늦게 둘이 나가더니 치킨을 사온 거예요. 기름진 거 안 먹는다더니 치킨은 간식이라고 다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은 기름지다고 안 먹으면서 치킨은 간식이라고 먹는다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음식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게 싫은 거구나. 마지막 날 아침, 마지막이니까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윤정이가 어릴 때 감기 걸리면 끓여줬던 그 미역국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뜨거운 국물은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현우는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촌스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촌스럽다고 내가 평생 해먹던 음식이 촌스럽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면서 요즘 트렌드가 달라졌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트렌드를 따져가며 밥을 먹냐고.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정성은 고맙지만 방식이 좀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점심에는 아예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제가 해놓은 반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플라스틱 용기에 든 밥을 먹더라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서러웠습니다. 사흘 동안 정성껏 해준 음식은 하나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사다 먹는 건 잘도 먹더라고요. 그때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음식 정말 못 먹겠어. 참고해. 내일이면 가잖아.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말 촌스러워. 다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해준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참고 넘겨야 할 것들이었던 거죠. 촌스럽고 못 먹을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음식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나? 윤정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떠나면서 윤정이가 고맙다고 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현우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내 음식이 내가 정말 그렇게 촌스러운 걸까? 정성이 담긴 음식보다 편의점 도시락이 더 좋다는 걸까?
마음 한편에 서운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나고 나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공허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기운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게 윤정이와 현우가 했던 말들이었어요. 촌스럽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먹어요. 엄마 음식 정말 못 먹겠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촌스러운 걸까? 내 음식이 그렇게 형편없는 걸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동네 순자 언니가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미라야, 윤정이는 잘 갔냐? 며칠 있다 갔더라. 응, 잘 갔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내 음식을 촌스럽다고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냥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예전에는 윤정이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뭘 해줘도 좋아하지 않을 텐데 뭘 하겠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윤정이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때 집에서 잘 쉬었어요.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바쁘시니까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한 번 하면 1시간도 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5분도 안 되어서 끝나버리네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면서 금방 끊곤 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사에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마음이 점점 더 서러워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정성껏 해준 밥이 그렇게 싫었나 싶고, 밤마다 혼자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 밭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었어요.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그나마 잡생각이 덜 들었거든요. 동네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봉사 활동도 나가고 마을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서운한 생각만 들어서 바깥 활동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고 해도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텔레비전 보다가도 자꾸 윤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그랬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이런 요리가 유행이라고, 저런 요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혹시 정말 내가 뒤처진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 카페에 가서 요리 검색도 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궁금해서요. 보니까 정말 간단한 요리들이 많더라고요. 샐러드며 스무디며 우리가 먹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닌가? 윤정이 말이 맞는 건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건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밭에서 기른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도 싱싱하고 고추도 잘 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걸 따서 윤정이한테 보내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여름 내내 혼자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밭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늘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어서야 윤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 때문이었어요. 엄마, 추석 때 집에 갈게요. 하루만 있다가 올게요. 하루만 있다 간다는 말에 마음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온다는 게 어디예요. 하지만 추석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차리라는 말에 정성껏 준비할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추석도 조용히 지나갔고 그 후로도 연락은 계속 뜸했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예전처럼 다정다감한 모녀 사이는 이미 예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정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서로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억울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졌다고 할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해준 음식을 촌스럽다고 하고 엄마를 귀찮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정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2년 동안 연락도 뜸하던 딸이 갑자기 부탁이라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희 집 수리 때문에 한 달 정도 못 살게 됐어요. 아파트 전체 배관 공사랑 도배를 다시 해야 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좀 빠듯해요. 현우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혹시 저희 집에서 한 달만 신세 지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년 전에 저를 무시하고 내 음식을 촌스럽다던 그 딸이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다니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구나 싶었어요.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래, 내려오너라.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처럼 정성껏 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2년 전에 딸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이 말이에요. 며칠 후 윤정이와 현우가 큰 짐을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둘 다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봐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예전과 달리 저는 특별히 준비한 게 없었어요. 평소 먹던 반찬들만 냉장고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죠. 저녁 시간이 되자 윤정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저녁은 뭐예요?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바로 그 순간이요. 저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냉동밥 있으니까 데워 먹어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와 현우가 멈칫하면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 냉동밥이요? 응. 반찬도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꺼내 먹어. 그때서야 둘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딱히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냉동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2년 전에 내가 받았던 그 기분을 이제 너희도 느껴봐라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정성껏 반찬을 차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식탁에 냉동밥과 김치만 놓아뒀어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침은 냉동밥 데워 먹으면 되잖아. 간단하고 좋지 않냐? 너희가 좋아하던 방식이잖아. 윤정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간단한 게 좋다고 했던 말이 있으니까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냉동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똑같았어요. 냉동밥, 김치, 그리고 가끔 계란 하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서울에서 받았던 대접 그대로 해주는 거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줄은 몰랐을 거예요. 현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이때다 싶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뭘 잘못했냐고.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건데. 저희가 좋아하는 대로요? 그럼 간단한 게 좋다고 했잖아. 냉동밥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 그제서야 윤정이가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엄마, 혹시 2년 전 일 때문에 2년 전 뭐가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엄마한테 그때 말이냐? 너희 기억 안 나니? 엄마가 서울 갔을 때 똑같이 했잖아. 윤정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냉동밥 데워 드세요. 그 말이요? 맞아. 그때 너희가 나한테 한 말이 바로 그거였지. 다음 날부터 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윤정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2년 동안 받았던 상처가 그렇게 간단히 아물 수는 없으니까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그때 저희가 엄마 음식을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짜다고 기름지다고 정말 잘못했어요. 10일째가 되자 현우도 견디지 못하고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그래,
뭐가 잘못된 거냐?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 2주가 지나자 둘 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얼굴이 이제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매일 냉동밥만 먹으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몸소 느꼈을 거예요. 3주째가 되어서야 저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교육은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깨달았냐? 네, 엄마. 정말로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알겠지. 사람이 밥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걸. 윤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2년 만에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둘이 그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한 달 후, 둘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고 고마웠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 떠날 때 둘의 모습이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마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똑같이 돌려줘야 사람이 깨닫는구나 싶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뵈러 자주 올게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냉동밥만 먹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많이 풀어진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구나 싶었습니다. 챕터 1주일 뒤 윤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5분 만에 끝나는 통화가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윤정이의 연락이 부쩍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고 몸은 괜찮은지 세심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우도 안부를 자주 물어본다면서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전원까지 전해왔어요. 한 달 후에는 미리 전화해서 가도 되냐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내려왔습니다. 현우가 큰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제가 좋아할 만한 차하고 과일을 서울에서 골라왔다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빈손으로 와서 불평만 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윤정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그동안 엄마만 해주셨으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요즘은 이런 걸 안 먹는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현우가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어요. 예전에 제 음식을 촌스럽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있으면서 둘 다 정말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제가 뭘 해주려고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설거지며 청소며 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윤정이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씩 머물면서 요리를 제대로 배워갔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김치찌개 하는 법까지 메모하면서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전화 통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시간씩 이야기하면서 오늘 해본 요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엄마 맛이 안 나요. 손맛이 다르니까 그렇지. 자꾸 해보면 늘어.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모녀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윤정이가 또 사과했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밥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걸 이제 알겠지. 네, 엄마. 정말로 알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일상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딸과 함께 밥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작은 식탁에서 나누는 밥 한 그릇, 정성껏 끓인 국 한 그릇의 의미를 이제는 둘 다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윤정이는 이제 서울에서도 자주 요리를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가면서 현우도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음식에 정성을 담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면서 고마워했어요. 명절이 되면 이제는 윤정이가 먼저 연락해서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머물면서 함께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며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는 하루만 있다가 가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현우도 이제는 제 요리를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비법까지 물어보곤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족과 함께 나누는 밥상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